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2019년 첫 리뷰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해민 스님의 신간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로 정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베스트셀러 보증 작가가 되었죠. 출간하는 책들마다 독자들의 엄청난 호응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영상의 말미에 저의 아쉬움을 담은 비평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많은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민 스님은 따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며 종교학 박사, 미국 대학 교수였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된 분이죠. 트위터에 올렸던 짧은 글귀가 인기를 얻어 책으로 출간하게 됐고 대중적인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책은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2012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출간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역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출판계에서는 무패 작가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이 책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 세 권의 책이 시리즈로 구성됐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었다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주고 마지막으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책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심리적 문제인 자기소외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은 주로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책은 불교의 격언인 적적성성으로 요약됩니다. 망상과 잡념의 물결이 사라져 아무 번뇌가 없는 고요한 상태가 적적이라면 밝고 또렷하게 모든 것들이 투영되는 것이 성성입니다. 고요하고 맑은 호수에 청명한 생명이 숨쉬는 상태,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바로 적적성성입니다. 구성은 이전의 책들과 비슷합니다. 주제에 대한 해민 스님의 메시지가 몇 장에 걸쳐 쓰여 있고요. 한 문단 정도의 짧은 글귀가 여러 개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생각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여백을 주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림도 들어가 있네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일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해민 스님은 말합니다. 고요함을 무기력함 또는 우울함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입니다. 해민 스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추억을 더듬으며 가족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 헤아리고 보듬는 것이겠죠. 가정의 형태가 이전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서의 안정과 유대감을 주는 곳은 가족입니다. 3장의 제목은 삶을 감상하는 법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2018년을 돌아보는 키워드 중 하나로 소확행이 선정됐죠. 3장에서는 해민 스님 역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끌어가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사회가 만들고 우리에게 부여한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 잠깐의 쉼과 잠들기 전의 시간들은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행복들입니다. 잊고 있었던 작은 행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4장, 우정의 여러가지 면에서는 관계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자기 성찰은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봄으로 비로소 자기 성찰이 가능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누군가와 부딪힐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5장의 제목은 외로움에 관한 생각입니다.
영상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자기소외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롭다는 뜻이죠.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지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홀로 있음은 혼자여도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외로움은 불행하다 느끼고 홀로 있음은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외로운 이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고독의 시대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6장 마음을 닦는다는 것. 책의 결론부인 6장에서는 독자들을 향한 혜민 스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독자들이 고요 속에서 깨어있는 투명한 침묵을 만나고 마음의 본성을 찾기를 바라는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분명 고요할 때 밝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줄 혜민 스님과 함께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잠잠히 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책의 장점과 전반적인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아쉬움을 담은 비평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책을 읽고 난 뒤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를 보면 위로, 평안, 관계, 심리 이런 것들이 수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 역시 이런 키워드에서 종교계를 대표해서 그리고 작가로서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혜민 스님을 매우 존경하고 책과 강연 등을 여전히 찾아서 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민 스님 하면 따라붙는 이력이 UC 버클리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입니다. 전공은 비교 종교학이었고요. 이후에 햄프셔 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하던 중 출가하여 승려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12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출간되고 KBS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서 혜민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다가 출가를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시면서 크게 이목을 끌었죠. 그러나 혜민 스님을 브랜딩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학력이었습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출신, 미국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출가한 스님, 이런 수식어가 여전히 따라붙죠. 이런 것들을 통해 책에 부여된 권위에 어떤 아우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혜민 스님은 자신의 커리어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출판계와 독자들은 오히려 커리어에 열광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든 아니든 간에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여기에는 독자들이 책을 소비하는 방식과 출판계가 노리는 전략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책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전반적인 출판계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기억하시나요? 280만 부가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초기에는 젊은이들의 멘토로 모두가 치켜세웠죠. 그러나 후에는 난도질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였는데 우리가 아픈 게 왜 당연한 거야?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원인인데 하면서 반발심이 터져나오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일각에서 부질없는 위로라고 평가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비슷한 느낌을 혜민 스님의 책에서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하세요 라며 불을 지피는 이상한 양극화의 모습이 출판계에도 나타납니다. 저의 바람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 혜민 스님이 사회와 평화를 위한 제언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논란의 중심에 설 여지도 없지 않겠지만 위로자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을 주는 멘토를 기다리는 독자들도 많기 때문이죠. 저의 기대와 아쉬움을 담은 비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읽을만 하고 그리고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총평하자면 바쁘고 시끄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적절한 책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구성에서는 이전의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새로운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독서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